이거는 어떨까요? 오늘 이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영무 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적 정원부대가 정원되는 것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중대장이 그 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장소의 병력을 다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16분이나 늦고 이렇게 하는 거, QRF도 일찍 배치했고, TOD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TOD가 찾아서 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은 서비스로 나가죠? 자, 앞부분은 좋았습니다. 보름 뒤에 늦게 방문을 했지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용맹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치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 뒷부분에 장병들을 모르겠습니다. 뭐 격려를 하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정무 실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거는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언론 내가 취재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차장 지금 당황하면서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영무 장관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사전 연설을 짧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의를 들은 건 좋은데 사실 늘 교장님의 훈화 이런 건 짧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이제 미니스커트라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군대에 이제 남성 문화가 굉장히 남성 중심 문화가 자리 잡다 보니까 장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한 얘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국방부도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대기하고 있는 장병들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분명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륙장께서는 일단 군 관계자 또 군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송 장관님께서 일단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 발언은 지금 저 자리에 분명히 여군 장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남군 장병들은 저희를 들었을 때 그냥 웃으면서 박수를 쳤겠지만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여군 장병들한테는 굉장히 큰 모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장관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군의 역풍당당 시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저는 단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영무 장관의 이 설화 문제가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죠. 불과 나흘 전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세상에. 이 대북 대화를 놓고 말이 많았던 지난 9월에 또 이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장관 체면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많이 좀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 내에서 유신이 많이 안 쓸 텐데 사실은 그 세 가지 좀 발언이 있었지만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스커트는 명백한 설화죠. 말을 잘못한 거죠, 그야말로. 하지만 이제 김관희 장관이 다행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야의 논쟁 속에 잘못 들어가서 오히려 이렇게 좀 역공을 받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오랫동안 모셨던 상사로서 어쨌든 좀 인간적으로 다행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정인 특보를 놓고 한 논쟁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굉장히 문정인 특보가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하더라도 어쨌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국면에서는 국방부 그러니까 어쨌든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선을 그을 필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언이 약간 지나친 측면이 있었죠. 약간 설화라고 좀 세 가지를 묶어놨지만 조금씩
경우는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송영무 장관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던 장관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하고 목소리가 자꾸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청와대하고 다르다기보다는 네. 그 문정인 특보하고 좀 달랐다고 보시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문재인 특보와의 뭐 달랐던 점은 유명하게 있지만 다른 말들, 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도 사실 먼저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검토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잘 보시면 네. 우리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는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그랬죠. 미국에서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서 네.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를 가져가려고 아하.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장님 톡들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미국과 협상에서 유력한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를 해석한다면은 그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의 JSA 방문에 맞춰서요. 이 귀순병사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총격 현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국장님 어땠습니까? 지금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영상 보고 있으신데 어디를 공개한 겁니까? 네, 일단은 총격 있었던 그 현장 자리, 그러니까 그 유엔 정전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옆에 그 귀순병이 넘어온 그 자리하고 총탄이 맞은 피격된 그 건물과 나무 등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 사진하고 영상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아, 사진이요? 내용을 보니까 좀 나무라든가 저 건물 나무에도 지금 총탄 흔적이 그대로 네, 드러나 그렇습니다. 있군요. 근데 저 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된 사진 중에 일부를 보면은 네. 건물 벽 쪽에 그 위아래로 사진이 준비된 게 있나요, PD님?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직접 총탄이 스치거나 맞은 이건 네, 지금 지금 초소 아닙니까? 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위아래로 지금 총알이 2개가 뚫렸고요. 저거는 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뚫고 나간 흔적입니다. 아하. 저 정도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저것이 소총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위아래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자동 사격을 해서 네. 그 반동에 의해서 총구가 이렇게 들려서 위아래가 뚫렸다는 의미인데 저 말인즉슨 북한이 자동화기 반입과 자동 사격이 금지되어 있는 JSA 내부에서 네.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자동 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저걸 안 봐도 CCTV에 나오잖아요. 자동 사격하는 거. 저게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해야 될 그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그러니까 총알 구멍이 지금 위아래로 저렇게 난 이유는 자동 사격의 반동에 의해서 총구가 위로 들어 올려지기 네. 때문에 위아래로 저렇게 구멍이 나 있다.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 근데 저렇게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렇게 방문해 있는 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저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북한군 병사들이 근처에 와갖고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 찍는 겁니까? 뭐 찍어서 뭐 어디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도 우리 장관 왔다고 지금 신기해서 찍는 겁니까? 아닙니다. 워낙 이번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국방부의 장관이 나왔으니까 아니 게 아니라 저를 찍어서 상부에 무조건 보고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장관이 나가서 그 대대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뭔가 승리자로서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다 공개됐고 근데 네. 북한군에는 겨우 뭐 공병이 나와서 그냥 도랑 파고 나무 잘라버리고 이거밖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도 뭔가 이제 좀 나름대로 뭐 청참모자이나 뭐 무력상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봐야 될 그런 형편도 있으니까 우리 측에서 누가 나왔고 특히 국방장관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그 말을 했죠. 이 소녀시대 그리고 걸그룹들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들었었다 얘기를 했고 그 기여를 했던 게 바로 대북 스피커 방송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북 스피커 방송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매우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죠. 오늘도요, 이 스피커 방송을 통해서 쩌렁쩌렁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처럼 군림하면서 항상 권력에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아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김정은은 이인자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인 후 나타난 현상이죠. 나이 어린 김정은은 외모와 행동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담백하고 조곤조곤 음성으로 여성이 설명을 하는군요. 근데 저게 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들을 아주 골라서 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청성 이 병사가 귀순한 뒤에는 저런 내용에 더 추가된 게 있다면서요. 대북 스피커 방송에.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대북 그 스피커 방송, 음성 방송은 그 북한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병사들의 어떤 심리적 동요를 목적으로 그 방송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은에 대한 어떤 비판,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그들에게 와닿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초중반인 그 인원들이 되게 많은데, 네. 가요도 틀어주고 어떤 그 대중 문화에 대한 그렇죠. 것도 해주는데, 오청성 병사가 넘어온 다음부터는 그 오청성 병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그 북한군의 뭐 보급 체계가 무너진 부분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출신 성분이 매우 좋은 네. 그런 그 판문점 대표부에 근무했던 이 병사조차도 옥수수로 연명을 하고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아하. 않을 정도로 너희의 체제가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아마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입을 수 있는 타격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내용도 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이 쏜 총알 5발을 맞고도 남한에 오면 살려준다고요. 그만큼 의술과 또 모든 것들이 다 발달돼 있고 푸짐하다, 풍요롭다, 이런 걸 또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총으로 사살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남측에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보름 뒤에 늦게 방문을 했지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용맹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치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 뒷부분에 장병들을 모르겠습니다. 뭐 격려를 하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정무 실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거는 그 예.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언론 취재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그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차장 지금 당황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영무 장관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사전 연설을 짧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의를 들은 건 좋은데, 사실 늘 교장님의 훈화나 이런 건 짧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이제 미니스커트라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군대에 이제 남성 문화가 굉장히 남성 중심 문화가 자리 잡다 보니까 장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한 얘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국방부도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대기하고 있는 장병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분명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륙장께서는 일단 군 관계자 또 군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송 장관님께서 일단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 발언은 지금 저 자리에 분명히 여군 장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남군 장병들은 저희를 들었을 때 이거는 어떨까요? 오늘 이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영무 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적 정원부대가 정원되는 것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중대장이 그 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장소의 병력을 다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16분이나 늦고 이렇게 하는 거, QRF도 일찍 배치했고, TOD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TOD가 찾아서 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을수록 나가죠? 자, 앞부분은 좋았습니다.